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의 인물추상 사진 궁금해가지고요. 선생님에게서 그 인물추상 사진 얘기 좀 해주시죠. 제 사진이요? 저는 초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 작업이 불안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요. 얼핏 들으면 되게 너무 단순하고 약간 심파로 들릴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불안, 거기에 시달리는, 그리고 그 불안의 레이어가 보여진 초상을 찍으려고 하죠. 어떤 인간 내면에 대한 심리를 사진으로 표출해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초상 사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면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네. 저는 내면보다는 전면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뭐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네. 주로 보이는 걸 찍는 사람이잖아요. 네. 표면성에도 관심이 더 많습니다. 네. 이런 생각해요. 전면이 내면이다. 요즘은. 네. 그래서 이번 사진전이 과거의 사진전과의 어떤 차별화라고 할까? 선생님들이 주안점을 두셨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만 좀 짧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또. 글쎄요. 저는 이번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인물의 어떤 유형을 정해서 찍는 프로젝트성의 작업이 많았는데 네네. 이번 작업은 제목에서부터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초상 사진만 한 유형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좀 상투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20년 찍고 나니까 요새는 유형으로 무리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더 재밌다. 네.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또 유형학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오랫동안 유형들을 찍어왔죠. 그리고 그 유형들을 내가 찾아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첫 번째 도달된 결론은 그거예요. 유형이 많은 나라는 되게 나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이 진짜 나쁜 나라예요. 왜냐면 내가 보기에 한국이 제일 유형이 많아요. 유형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유형을 찍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유형으로 부정 지을 수 없는 인물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구나. 사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저는 사람 보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저 사람은 기자겠지, 혹은 저 사람은 의사겠지, 혹은 뭐 저 사람 남편은 변호사겠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뭐 맞을지 몰라요. 물어보진 않으니까. 전형성들이 있죠. 요즘은 제 배우인가? 그럼 그냥 뭐 알바하는, 혹은 뭐 학자든지 겉모습을 보고는 그 전형성을 보기가 힘든 인물들이. 네, 여기 아트선재센터 1층 프로젝트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앞으로 아트선재 컬렉션 프로그램 히스토리를 토대로 아트선재센터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시, 토크, 에세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아트선재 파일은 지금 아트선재 활동을, 지난 아트선재센터 활동 지금의 시간으로 불러드립니다. 여기 오늘 전시 오픈하는 오영근 선생님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트선재센터에서 우리가 일명 아줌마라고 했나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오영근 선생님의 작품 세계가 펼쳐지고 또 우리 미술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었던 그런 사진이죠. 그 흑백 사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입니다. 기록관리사, 우리 아키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용어는 기록관리사, 연구사 또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록관리사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관공서에서 그 기관에 어떤 행정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끝나게 되면 그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런 것들이 국가기록원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관공서에 관리 기록사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박물관, 미술관의 기록 관리사를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키비스트라는 이 용어는 지금은 이렇게 붙여지긴 했지만 처음 사실 이 중고등학교 자료 수집을 할 때 그 당시 아카이브 이런 용어 자체를 몰랐었죠.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어떤 선구자가 되고 어떤 그런 용어가 생기게 되고 어떤 이제 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야, 너 매일 신문 쪼가리 오려가지고 너 나중에 어떻게 밥 먹고 살 거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셔서 모으는 거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피카소 그림을 예술의 전당에 가서 원화를 보지만 50년 전에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잡지에 칼라로 우리가 명화라고 하죠. 그 그림 한 장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감동을 주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그림 한 장 뜯어서 모았던 일,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정착이 됐고요. 2013년에 이제 그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직업적 가치탐구라는 그런 난에 제가 소개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주 더 리서치 그 이병현 대표가 와가지고 2018년에 이렇게 등재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료 수집해서 그것이 이렇게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그게 어떤 역사의 증거물이 될지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근데 또 아키비스트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그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를 잘 조사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발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많은 중요한 수집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52년에 백이의 현대미술전이라는 그런 팸플렛이 입수가 됐었어요. 근데 백이의는 벨기에를 한문으로 쓸 때 백이의예요. 근데 백이의 현대미술전이 1952년이면 한국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어떻게 덕수궁 미술관에서 이 전시가 열렸을까? 누구든지 캐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사실 신문을 찾아보니까 그 전시가 열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소강 상태였었기 때문에 전시가 열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게 복제품도 아니고 그 원화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를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 하나의 발굴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놓치기 쉬운 이런 걸 어떤 근거, 증거물을 가지고 미술사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아트 아키비스트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머지않아 우리가 얘기하는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에 우리가 큐레이터 한 명을 공식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듯이 앞으로는 그 방면에 기록관리사가 필요한 거죠. 이런 법적 제도가 머지않아서 이렇게 제도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아키비스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아키비스트가 해야 할 일들이 펼쳐져 있고, 여러분들이 기록관리사에 대한 큰 꿈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